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 선택적 투과성까지 했습니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확산이랑 삼투 아직 설명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나요? 그 다음에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읽었나요? 자, 그러면 세포막의 구조 다시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막의 주성분은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죠? 그렇죠.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했습니다.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고 머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 부분은 소수성을 띱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세포 바깥쪽도 물이고 안쪽도 물인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구조를 만들려면 물과 친한 머리 부분은 물 쪽으로, 그 다음 물을 싫어하는 인지질 꼬리 부분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들은 막에 박혀 있거나 붙어 있거나 관통해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백질을 막 단백질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포막은 선택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물질을 투과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애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고 어떤 애들은 통과하지 못하는지도 설명했었나요? 좋아요. 자, 어떤 애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요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냐면 인지질보다 크기가 매우 작거나 물과 친하지 않아가지고 소수성 영역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그 다음에 지질과 잘 섞이면서 그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자, 지질과 잘 섞인다는 얘기는 물과 안 친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물을 배척하는, 물과 친한 애들을 배척하는 인지질 이중층의 이 소수성 영역인 꼬리 부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 전하를 띈다는 얘기는 물과 친하다는 얘기고,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은 물과 안 친하기 때문에 물을 싫어하는 인지질 이중층의 소수성 영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지방산, 그 다음에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지 못한 애들이 있는데 분자의 크기가 큰 거, 그 다음에 지질과 잘 섞이지 않아서 즉 지방과 지질과 친하지 않아가지고 인지질 이중층의 소수성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애들.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물질은 물과 친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지질 이중층의 꼬리 영역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포도당,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단백질은 물질의 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를 인식을 하거나 신호 전달을 하거나 효소에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볼 겁니다. 알겠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중에 이제부터 확산이랑 삼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확산은 들어봤나요? 확산? 확산이 뭐예요? 들어는 봤잖아요, 그렇죠? 확산이 뭐예요? 퍼지는 거예요. 자, 우리 가끔 급식실에서 엄청 맛있는 거 만들면 냄새가 여기까지 퍼지지 않나요? 그게 뭐예요? 확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저쪽 오른쪽 구석에다가 줄지어서 딱 세워놔요. 그 다음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움직이다가 선생님이 아무 안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움직이다가 아무 말 안 하네 하면서 점점점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움직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때까지. 그래서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다 왔다 갔다 할 때까지 다 움직일 겁니다. 이게 바로 확산인데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잉크들이라고 생각할게요. 잉크를 여러분들 저쪽 구석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잉크방울이 어떻게 되죠? 퍼지겠죠. 다른 말로는 이제 물질이 그래서 잉크방울은 저쪽 구석이 훨씬 많았고 이 선생님 앞쪽은 많이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물질이 어때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나요? 근데 확산은 왜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들을 저쪽 구석에다가 줄지어서 세워놓은 것과 여러분들이 교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중에 무질서도는 누가 더 높아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훨씬 더 무질서도가 높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혹시 물리학 좀 좋아하는 사람은 엔트로피란 말 들어봤어요? 한 번쯤은 들어봤죠. 엔트로피 들어봤어요. 엔트로피가 뭐죠? 그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데 우리의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산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엔트로피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궁금한 사람은 좀 더 깊게 공부해가지고 발표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물질들은 본인들이 분자 운동, 입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지고 모두 다 같이 농도가 다 같을 때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용액, 용매, 용질을 잠깐 구분할 건데 용액이란 말 들어봤어요? 대표적으로 소금물이 있죠. 자,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을 녹였어요. 이런 것들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매는 물이에요, 소금이에요? 용매. 용매가 뭐예요?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 그럼 물에다가 소금을 녹였어요. 그러면 소금물이라는 용액 속에 용매는 누구예요? 물. 그 다음에 용질은 소금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필기 안 해도 돼요. 물 100리터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탄올 1리터를 넣습니다. 에탄올 좋아하나요? 누가 고개를 끄덕이고 했는데 지금 끄덕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물과 에탄올 둘 다 액체예요. 물이랑 에탄올 중에 누가 용매예요? 물 100리터에 에탄올 1리터를 넣었을 때 물이 용매였어요. 자, 그럼 반대로 에탄올 100리터에 물 1리터를 넣었습니다. 그 에탄올과 물 중에 뭐가 용매예요? 에탄올 100리터에 물을 1리터 넣었어요. 그럼 뭐가 용매예요? 그냥 많은 게 용매입니다. 알겠죠? 누가 많아요? 에탄올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에탄올 속에 물이 녹아 들어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게 용매, 적은 게 용질입니다. 알겠나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 생명체에서 쓰고 있는 용매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생명체는 한 70%가 물로 돼 있죠? 그래서 생명체는 물을 용매로 씁니다. 생명과학에서 용매라고 하는 것은 물이다라고 생각해줘도 괜찮아요. 알겠나요? 자, 혹시 이거 계속 올리는 거 본인 거다. 없어요? 좋아요. 다음부터는 무음으로 하고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용액, 용매, 용질로 설명하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이유는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이동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모을 때 에너지를 더 쓰죠. 일로 와, 빨리 와, 여기로 와, 거기 도망치지 마. 맞죠?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을 규칙적으로 모을 때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면 선생님 에너지를 써야 안 써요? 안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산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애들도 있고 직접 통과하지 못해서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직접적으로 확산이 되는 애들을 단순하게 확산이 된다 해가지고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막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통과해서 확산이 된 애들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단순 확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 방식 단순 확산인데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바깥쪽과 안쪽이 있어요. 일단 산소의 개수를 보니까 세포 바깥쪽이랑 안쪽 중에 누가 더 많아요? 바깥쪽.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산소가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산소 분자 굉장히 크게 그려졌지만 혹시 선생님이 인지질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을 때 사실 인지질의 꼬리는 이런 것들이 탄소랑 수소랑 결합된 것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 머리도 복잡하게 생겼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이렇게 길다란 인지질과 산소 분자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인지질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이게 이렇게 크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한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산소는 물과 친하지 않아요. 왜냐면 똑같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잡아당긴 힘이 똑같아가지고 얘가 극이 나눠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고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지질 사이를 파고들다가 소수성 영역을 만나도 여기에서 배척시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동하는 건 없을까요? 여기가 지금 한 산소가 한 10개 있고 여기가 2개 있어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동은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개별로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확산은 언제까지 일어나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밖에가 10개, 안쪽이 2개였을 때 들어오는 건 알겠어요? 많은 데서 적은 데 이동하니까. 반대 방향 이동은 없냐 이거지. 이 얘네들이 눈을 보고 눈이 있어가지고 저 반대편에 많이 없네? 내가 가야지 하고 가는 걸까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 이동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 방향 이동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많은 거야? 여기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고 여기서 나가는 양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2개니까 양쪽에 6개 됐어요. 그럼 이럴 때 이동을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동을 합니다. 한 개 나가면 한 개 들어오고, 그렇죠? 한 개 나가고 한 개 들어와도 양쪽의 농도 차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알겠죠? 양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농도 차이가 있을 때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의 농도가 같아졌을 때도 이런 경우에는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양쪽의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울 표현인데 지금 알아두면 나중에 약간 유식한 척 할 수 있잖아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실에 여기 30명이 있고 복도에 30명이 있어요. 그 문을 닫았어요. 양쪽에 30명인 건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농도가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문을 열어놨어요.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옵니다. 양쪽에 30명인 거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둘 다 평형인 상태예요. 자, 그런데 누가 동적이고 누가 정적이에요? 문을 닫았을 때가 동적이에요, 정적이에요? 정적인 건 되게 조용하다는 얘기고 동적인 거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문을 닫았고 양쪽에 30명일 때는 정적이죠. 근데 평형을 이루죠. 이런 것들을 좀 유식한 과학적인 표현으로 정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문을 열었어요. 한 명이 나가고 한 명이 들어와요. 양쪽에 평형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움직이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럼 얘는 무슨 평형이라고 할까요? 이제 유식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동적 평형인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화학 들을 때 이런 개념이 나올 때 그것은 정적 평형입니다. 그것은 동적 평형입니다. 그러면 화학 선생님들이 얘가 이 정도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유식해졌으니까 이제 확산 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산소 분자가 바깥쪽에 2개, 여기 0개 있어요. 그럼 2개가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이동할 거예요, 시간당. 4개 있으면 4개, 5개 있으면 5개가 이동하겠죠? 어때요?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확산의 속도도 점점점 커지겠죠. 맞나요? 이게 단순 확산의 특징입니다.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비례해서 확산의 속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이동 물질은 위에서 얘기한 대로 기체 분자인데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이 물과 친하지 않아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애들, 그 굉장히 작은 애들.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이에요. 지용성은 어디에 녹는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기름에. 자, 그러면 기름이랑 섞이려면 기름이랑 친해야 돼요, 안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용성 물질은 기름이랑 친한 애들. 그래서 인지질의 소수성 꼬리 영역을 통과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지방산, 그 다음에 글리세롤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허파과리에서, 즉 페포에서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인데 요거를 잠깐 설명하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쭉 여기 숨관을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까지는 기관지라고 아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순간가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공기가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끝부분에 이렇게 풍선 모양처럼 부풀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옛날 말로 폐의 거품 같다 해가지고 페퍼라고 했다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허파까리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모세혈관을 크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에 당연히 혈액들이 흐르고 있겠죠? 자, 요 혈액들은 우리 온몸을 거친 혈액이었어요. 자, 우리 세포에서 물질 대사 중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로 뭐 배웠었어요? 세포 호흡 기억나요? 아직 시험이 한 달이나 남아가지고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나 본데. 자, 우리 세포 호흡 기억나죠? 세포 호흡 어떤 세포 소기관에서 일어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세포 소기관 공부 안 할 거예요? 자, 어떤 세포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기억나요? 자,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포도당을 같은 유기물을 산소를 이용해서 쪼개줍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자, 포도당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결국 물로 쪼개져요. 이산화탄소가 물로 쪼개지면서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일어나야지만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ATP가 만들어져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포도당이랑 산소가 필요할 거고 항상 뭐를 내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노폐물로 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산소랑 이산화탄소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를 항상 소비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항상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혈액을 따라가지고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산소가 같이 있는 혈액이 쭉 올 건데, 그러면 산소를 항상 소비하니까 산소는 항상 얘한테 공급해 주겠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약간 있겠지만 이 이산화탄소는 항상 혈액으로 줄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온몸을 거친 혈액은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산소는 굉장히 적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 혈액이 요 폐 주변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에는 당연히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겠죠. 그러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 거고, 그렇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 거예요. 맞나요? 그럴 때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 요 폐포를 이루고 있는 폐포, 즉 이 허파가리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도 통과해야지만 뚫어가지고 여기에 올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 세포들을 통과해야지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세포를 통과할 때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직접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런 것들을 기체가 교환된다 해가지고 기체 교환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될 때 세포들을 직접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 통과될 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 확산으로 확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확산은 언제까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또 상식을 한번 늘려봅시다. 우리 날숨에는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숨, 그다음에 날숨이에요. 날숨에는 산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산소가 없다면, 이산화탄소만 있다면 우리가 인공호흡 할 때 이 사람을 죽이겠네요. 맞죠? 근데 우리 날숨을 불어 넣어주죠. 이 말은 뭐야? 산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기 중에 산소는 대략 20% 정도인 거고, 우리 날숨에는 대략 15% 정도 산소가 있어가지고 날숨으로 이 사람한테 호흡을 그 내숨을 제공해줘도 괜찮으니까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선생님도 이 말을 듣기 전까지, 인공호흡에 대한 생각하기 전까지 당연히 날숨에 산소가 많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은 누구를 통해서 통과한다 그랬죠? 그쵸.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를 합니다. 이런 확산을 막 단백질에 의해서 촉진이 된다 해가지고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물질이 막 단백질을 통해 확산이 되는 것인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세포막에 나트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얘는 나트륨 이온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수소 이온이 있어요.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 중에 누가 더 작아요? 수소 이온은 작겠죠. 왜? 수소 이온은 양성자 한 개뿐이잖아. 맞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단백질은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라면 얘보다 훨씬 더 작은 수소 이온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단백질
본인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딱 맞는 애들만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면 나트륨 이온만 통과시키지 다른 이온들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특정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특정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얘가 어떤 구조예요 하면 선생님이 대학교 때 배웠던 세포학 전공책을 펴놓고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알겠나요? 아무튼 특정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통과시킨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애들은 나트륨 이온만, 포도당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애들은 포도당만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포도당도 많은 데서 적은 데 이동하니까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나트륨 이온 얘네들보다 훨씬 더 작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머리 부분 가까워서 통과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소수성 영역에서 전하를 띈 애들, 물과 친한 애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튕겨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막 단백질이 있는데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똑같은 애들이 그린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알겠죠? 자, 나트륨 이온이 여기가 1개, 여기가 0개였어요. 그럼 그리고 얘네들이 1시간에 1개씩 통과시킵니다. 알겠죠? 그러면 1개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몇 개가 통과해요? 1개. 그쵸? 그 다음에 바깥에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2개니까 얘 하나 통과하니까 시간당 2개. 맞죠? 그 다음에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당 1개, 1개, 1개니까 시간당 3개가 통과할 수 있겠죠. 4개면 시간당 몇 개 통과해요? 막단백질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당 1개밖에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4개가 있어요. 그럼 시간당 몇 개 통과시켜요? 몇 개? 3개겠죠. 왜냐면 얘가 1개, 얘가 1개, 얘가 1개예요. 그래서 밖에 4개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당 3개밖에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5개여도, 6개여도, 100개여도 시간당 3개밖에 통과시키지 못해요. 이해됐나요? 왜? 지금 이 물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단백질들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농도차가 난다 하더라도 얘네들 능력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산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확산 속도로 보면 자, 농도차가 1일 때 1이었어요. 2일 때 확산 속도가 2였어요. 농도차가 3일 때 3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농도차가 4여도 3이고 5여도 3이고 6여도 3이고 100여도 3이에요. 즉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확산 속도가 쭉 증가하긴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확산의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3으로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으로 쭉 증가하다가 일정 순간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 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 문장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자, 어떤 물질들을 통과시키냐? 자, 수용성 물질이에요. 수용성 물질이니까 물과 친한 애들이겠죠.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물질들,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얘도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물과 친합니다. 이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합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세포라는 세포에서 나트륨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시킨 소장이요, 소장. 음식물 중에 이제 아미노산이 우리 체내로 흡수가 될 때, 다 세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얘네들 나트륨, 포도당, 아미노산 다 수용성 물질이거나 전하를 띠고 있어서 물과 친하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확산이랑 촉진확산 비교할 거예요. 공통점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촉진확산은 막 단백질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차가 커지게 되고 위로 갈수록 이제 물질의 이동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이 과학 그래프 나올 때 X축 먼저 봐야 돼요? Y축 먼저 봐야 돼요? X축과 Y축 중에 원인에 해당하는 거 어디에 표현해요? X축. 원인과 결과입니다. 보통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대한 물질의 이동 속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막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막 전체로 다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 가지고 쭉 요렇게 확산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일정 농도 차까지는 요렇게 확산의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 차 이상이 되더라도 확산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요게 왜 생긴다 그랬죠? 방금 얘기한 대로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 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삼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확산과 삼투를 배워볼 건데, 지금까지는 확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삼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얘 녹색은 설탕 분자인 거고, 요 빨간색이 이렇게 있는 것은 물 분자를 뜻합니다. 자, 왼쪽은 설탕이 적고 오른쪽은 설탕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 A와 B가 있을 때 설탕의 농도가 높은 곳은 A예요, B예요? 여기 녹색이 설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농도가 높으니까 고농도랑 저농도 중에 고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왼쪽은 그렇죠. 저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확산의 개념을 적용시키면, 자, 물 속에 설탕이 녹아있기 때문에 용매는 물인 거고 용질은 설탕이에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농도에 있던 설탕들은 당연히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이 일어나겠죠.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물도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물질이죠. 자, 물질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물은 A가 많아요, B가 많아요? A가 많죠. 그러니까 물도 A에서 B로 이동할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데 얘를 농도로 표현할 겁니다. 자, 설탕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그리고 저농도와 고농도 중에 물이 많은 곳은 저농도예요, 고농도예요? 저농도.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 이동하는데 얘를 하필 농도로 표현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할 겁니다. 알겠나요? 이걸 삼투라고 하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삼투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하는데, 우리 생명체에서 쓰는 용매는 물밖에 없으니까 삼투를 그냥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를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물의 농도라는 게 어색하니까 용질의 농도로 표현해버리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는 얘기고 고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적다는 얘기니까 물도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한다. 근데 이거를 따로 불러서 삼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해되지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뒤죽박죽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저농도에서는 뭐가 많지? 아, 물이 많구나. 고농도에서는 뭐가 적지? 아, 물이 적구나. 그럼 물도 물질이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겠구나.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겠구나. 이거를 삼투라고 한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삼투는 물의 입장을 고려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좋아요. 자, 그런데 하필 여기에다가 어떤 막을 설치를 할 건데 세포막처럼 특정 물질만 통과시킬 수 있는 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죠. 근데 하필 이 막은 뭐만 통과시킬 수 있냐면 물만 통과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설탕이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하지 못하겠죠? 뭐만 이동해요? 물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물의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겠죠?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요 실험에다 요거 적용해 볼게요. 얘를 좀 확대한 거예요. 자, 농도가 낮은 용액,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을 넣었는데 물만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설탕은 이동하지 못하니까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U자 안에다가 저농도와 고농도의 설탕 용액을 넣고 물만 통과시킬 수 있는 막을 넣었을 때 시간이 흐르면 고농도 쪽에 물이 높아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 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막은 물의 이동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이런 것들을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 막이 받는 압력이다 해가지고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농도 차이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물은 어느 쪽이 많이 이동하죠? 농도 차이가 클 때. 그럼 물이 농도 차이가 크면 많이 이동하니까 이 막이 받는 압력도 어때요? 크겠죠. 그래서 농도 차이가 클수록 삼투압이 커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그럼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이에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 즉 농도가 낮다는 얘기는 물이 많다는 얘기고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이 적다는 얘기니까 물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삼투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투가 일어날 때 막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용어가 나오는데 용액의 삼투압이 세포압과 같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삼투압은 뭐라고 생각해줘도 큰 문제가 없냐면 농도라고 이해하고 이 문장을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즉 농도가 세포액, 즉 세포 내부의 용액에 있는 이 농도와 특정 용액의 농도가 같으면 같을 등자, 농도 장자 써가지고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포액보다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 액체를 저장액이라고 하고 세포액보다 농도가 높으면 고장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삼투라고 표현했지만 생명과학에서는 이 삼투압을 농도라고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이 문장들을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포액과 농도가 같으면 등장액, 세포액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면 저장액, 세포액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면 고장액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세포와 삼투 현상에 대해서 세포를 이제 농도가 다른 용액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얘는 어떤 세포일까요?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피 속에 들어있고 얘도 세포예요. 그러니까 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은 세포막이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특정 용액 속에 넣을 거예요. 자, 얘는 등장액. 등장액이 뭐예요? 그치. 세포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은 거. 얘 어차피 그림에 다 있어요. 알겠죠? 일단 이해를 하세요. 그림에 다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저장액에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고장액에 넣은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저장액이란 얘기는 세포 안쪽은 이 바깥쪽의 용액보다 농도가 높다는 얘기에 낮다는 얘기예요. 저장액이 뭐예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그럼 세포 안쪽은 생각보다 바깥쪽보다 농도가 높을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을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되죠? 커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풍선이 계속 불면 풍선이 커지다가 더 불면 어떻게 돼요? 빵 터지겠죠. 그래서 적혈구가 저장액에 넣으면 부피가 커지다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반대로 고장액에 넣었어요. 그럼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다는 얘기고 안쪽은 낮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저에서 고농도. 그럼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줄어들겠죠. 자, 등장액은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물의 이동이 없어서일까요? 물의 이동이 양방의 이동량이 똑같아서일까요? 그렇죠. 나가는 양, 들어오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액은 나가는 물의 양은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조금입니다. 그래서 물의 순 이동을 보게 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됐나요? 그러면 고장액에 넣었을 때 얘는 들어가는 물의 양도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양은 적고 나가는 양은 굉장히 많으니까 세포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삼투에서 요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들어오는 물도 있고 나가는 물의 양도 있지만 이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액에 넣으면 나가는 물의 양도 있지만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터지게 되는 거고, 등장액은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일정한 거고, 자,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식물세포에도 적용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